건강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건강한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혹시 커피는 아니신가요? 하루를 시작할 힘을 진한 커피 한 잔에서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습관이 수년, 수십 년 이어진 분들도 계시고 요즘 들어 부쩍 커피 없이는 일상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어느 60대 여성분은 하루에 4잔 이상의 믹스커피를 드셨습니다. 식사는 대충 넘기고 대신 커피로 속을 달래며 일과를 버텼죠. 문제는 어느 날 심한 속쓰림과 위 불편감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드러났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축성 위염, 위 점막이 약해지고 만성 염증 상태였습니다. 의사로서 안타까운 건 이분이 평소 본인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점입니다. 커피가 간에 좋다, 당뇨를 예방한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일부러 많이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좋다더라는 말에 기대어 나에게 맞는지 따지지 않은 채 루틴처럼 반복하는 커피 습관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분명 매력적인 음료입니다. 적당량의 블랙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기도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당뇨나 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제는 적당히, 제대로, 내 몸 상태에 맞게라는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조건을 무시한 채 커피를 무조건적으로 마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 그 자체가 위에 자극이 되고 속쓰림, 위산 역류, 점막 손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프림과 설탕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나 달콤한 라떼는 커피가 아니라 가공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런 음료를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습관은 혈당, 지방간, 고지혈증, 위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와 수면장애, 심지어 불안장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습관이자 위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커피를 통해 기분을 전환하고 에너지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커피가 없으면 무기력하다면 그건 이미 의존입니다. 커피 없이는 집중이 안 되고 커피 없이는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지나쳐 왔던 커피의 영향, 단순히 위장만이 아닙니다. 피부, 수면, 감정 상태, 심지어 장 건강과 혈압, 신경계까지 커피는 생각보다 더 많은 곳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커피를 무조건 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셔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어떤 방식으로 마셔왔는지, 내가 어떤 몸 상태에서 커피를 반복해 왔는지, 그 흔한 한 잔이 혹시 내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지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시작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를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카페인이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너무 흔하게 들리죠. 실제로 커피에는 카페인, 폴리페놀, 마그네슘 같은 신체 대사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작용이 어떻게, 언제,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커피가 피로를 덜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피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피로를 느끼는 뇌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작용입니다. 카페인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자극해 몸을 긴장시키고 신경계를 각성시키며 통증이나 피로감을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엔 이 자극이 개운하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자주, 더 진한 커피를 마시게 되죠.
그때부터는 커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페인에 익숙해진 몸이 의존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위산을 자극합니다.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면 속쓰림, 위염, 위식도 역류 등 다양한 위장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위 점막을 얇게 만들고 소화 효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 트림, 식욕부진,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카페인은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영양소 흡수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근육량과 골밀도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 습관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이뇨작용을 유발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커피만 마시는 분들은 몸이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피부는 거칠어지며 피로가 더 쉽게 누적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간과하는 한 가지, 커피에 들어있는 지방과 당입니다. 믹스커피, 달콤한 라떼, 카라멜 음료 등은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 디저트입니다. 이런 커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며 지방간, 고지혈증, 복부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는 대부분 무가당 블랙커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거기서 한참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땐 단순히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걸 넘어서 이 커피가 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진지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는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혹시 피로를 더 깊게 만들고 속을 더 상하게 하고 밤잠을 더 얕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시간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곤해서, 졸려서, 입이 심심해서. 하지만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나면 단순한 기호식품이라 하기엔 너무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우선 커피를 마시는 시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는 가장 피해야 할 루틴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의 위는 아직 소화 효소 분비가 활발하지 않고 점막도 민감한 상태입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 위벽이 직접적인 자극을 받아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고 속쓰림,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위 점막은 점점 약해지고 위축성 위염, 만성 위장장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양입니다. 대부분 하루에 2~3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커피의 종류와 농도입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100mg 이상이며 카페라떼나 아메리카노도 크기나 브랜드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크게 차이납니다. 하루 2잔을 넘지 않고 오전 시간에 섭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체내에 오래 남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8시간 이상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밤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다음날 피로 누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간 커피인지 따져보는 일입니다. 믹스커피, 달콤한 라떼, 시럽이 들어간 커피. 이런 음료는 커피가 아니라 설탕과 지방이 섞인 액체 간식입니다. 프림은 식물성 유지, 즉 가공된 지방으로 트랜스 지방처럼
심혈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지방간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커피는 잠깐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금세 다시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반복적 의존을 유도합니다.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으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설탕과 프림, 인공 향료 없이 순수하게 커피만 마시는 방식으로 서서히 적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쓴맛이 부담스럽지만 입맛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잔을 나눠서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몸이 안정되었을 때 따뜻하게 조금씩 마시며 몸의 반응을 느껴보는 것, 그게 진짜 내 몸을 위한 커피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커피를 마신다면 반드시 물도 함께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해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 없이는 탈수 증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푸석하거나 소변색이 진하거나 입이 자주 마르는 느낌이 있다면 커피가 아니라 물을 더 챙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셔온 커피, 그냥 습관처럼 반복한 건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그 습관을 점검하고 몸을 위한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루의 루틴 속에 커피는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기상 후 한 잔, 업무 시작 전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또 한 잔. 하루의 흐름이 커피의 타이밍에 맞춰 짜여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루틴, 정말 내 몸을 위한 루틴이 맞을까요?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커피의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시간대별로 커피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기상 직후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수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갑자기 분비되어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 뒤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그 이후 1시간 정도 지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의 커피는 하루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반드시 블랙으로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림이나 설탕이 섞인 커피는 오히려 졸음을 유도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식곤증과 함께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는 철분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커피의 각성 효과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평균 6시간 이상 머물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마신 커피는 밤잠을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 중 깊은 회복 단계를 방해하고 아침에 피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나 무카페인 음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보리차, 둥글레차, 루이보스차 혹은 따뜻한 물만으로도 몸의 순환과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카페인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생체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커피를 서서히 줄이실 계획이라면 갑작스럽게 끊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히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을 갑자기 끊게 되면 두통,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랙커피를 조금씩 줄이면서
중간중간 따뜻한 차나 허브 음료로 대체해 나가면 몸이 큰 충격 없이 새 루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키기보다는 작은 잔에 담아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마시는 커피는 단순한 자극제가 아니라 심신을 안정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끊으라는 말보다 어떻게 마셔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일상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마시는 한 잔이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혹은 회복하게 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아는 순간 습관은 선택이 되고 선택은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커피의 영향, 섭취 시간과 방식, 그리고 루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을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 가능한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내 건강을 그렇게까지 좌우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보면 피로, 불면, 소화장애, 피부 트러블 등 원인이 명확하지 않던 증상들이 커피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확연하게 나아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두세 잔씩 커피를 마시던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입이 심심하면 믹스커피를 마시는 게 습관이었죠.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커피 섭취량을 점검하고 마시는 시간과 종류를 바꾼 뒤 불과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도 더 잘 되기 시작했고 속쓰림도 거의 사라졌다는 피드백이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이 실은 위장을 자극하고 피로를 더 깊게 만들며 신경계를 예민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커피를 끊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방식이 나에게 맞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커피가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블랙으로 천천히 적절한 양으로 마신다면 커피는 몸에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어떤 루틴을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1시간 후 가벼운 식사를 한 뒤 블랙커피 한 잔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점심 후엔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로 입가심하시고 오후 늦게 피곤이 올 땐 잠깐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리듬을 회복해 보세요. 이렇게 커피의 자리를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무언가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속이 불편한지, 피로가 잘 풀리는지, 밤잠이 깊은지, 마음이 안정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마신 커피 한 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습관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언젠가 몸이 먼저 반응을 보여줍니다. 커피를 끊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다르게 대하는 것, 이제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건강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이 영상이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이 건강한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